정오 종합뉴스. (11월 9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에 정부의 역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에 시내 중고등학교에 친일 인명사전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던 생활비 지원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말 내내 서울에 비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서 정부의 역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 50여 명이 집회를 열었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4차 범국민 대회를 열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 등 주말 동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 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다양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국정화 금지가 명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국정화 금지 법안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함께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이틀 뒤인 지난 5일 정부가 국정화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에서 1년 앞당기는 교과과정 개정고시를 다시 했다며 이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중고등학교에 친일 인명사전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서울시 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 500여 곳에 친일 인명사전을 배포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관련 예산 1억 7천만 원을 통과시켰고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 배포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 인명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작곡가 안익태 등 4,300여 명이 친일 인사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군 군악대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본부 정훈 공보실장인 유영식 준장이 인솔하는 군악대는 민간무용단 9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군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제 참가는 지난달 20일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다니 겐 일본 방위상 간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됐습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지급되던 생활비 지원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법에 의해서 위안부 할머니 한 명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는 월 104만 원입니다.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인다고 보고 부족한 생활비를 따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위안부 생활안전자금이 나가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복지사업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자체가 중복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은 없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국가 예산 지원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박모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허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에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40여 명을 검거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화학교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3월 4억 4천만 원대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1년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건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발생한 폐렴 환자 대부분이 퇴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폐렴 환자 55명 가운데 53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환자 2명 역시 격리에서 해제된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와 환경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에서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당국과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사상 최대로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지난달 시중은행 5곳을 상대로 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심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23조 9천억 원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인 51조 2천억 원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종에 뛰어들었지만 경기 부진으로 대출로 버티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4개 분야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라며 국민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과 중소기업개혁, 가불개혁, 노동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4대 개혁안은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 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이번 제안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면 정부 여당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합니다. 정 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표류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토의합니다. 여야는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농어촌 지역구 축소 범위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원 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오늘 취재기자에 대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윤리위원회 제속감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여 기자에게 반말과 막말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는 취재 방해까지 하는 발언이 포착됐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비서 출신 구속 등에 대한 입장 등 불편한 질문을 하는 여 기자에게 반말로 막말하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새누리당이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황진아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를 대부분 파악했다며 김 전 원장을 제명하거나 출당 권유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탈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총선 필승 발언 등으로 제기된 자신의 거취 논란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정 장관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외쳐 선거 주간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연고지인 대구 또는 경북, 경주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분단 66년 만에 역사적인 첫 양안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마잉주 총통 두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1시간가량 교류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지난 92년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재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과 중국은 한 가족이라면서 친밀감을 강조했고 마잉주 총통도 양측 한라인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또 정상회담 정례와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고가 교내 비리를 제보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하나고 징계위원회가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전 교사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교육청은 공익 제보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보복 징계라며 하나고의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오는 17일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 교사는 지난 8월 서울시 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가 남녀 입학생 비율을 조작했고 전 청와대 고위 인사 아들의 학교 폭력을 은폐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정됐던 인천발 발리행 여객기가 잇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오후 6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발리로 가는 전기편을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띄울 예정이었지만 화산 활동에 따라 2시간 30분 더 늦췄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는 비가 오다가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1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